펌웨어 빌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픈 SSD 보드를 구동시키는 순서입니다. 처음에 보드에 파워를 넣고, 두 번째로 UART를 디버그 터미널을 위한 UART를 컨피규어 한 다음에 FPGA 프로그래밍을 하고 펌웨어를 실행시킵니다. 어, 보드 파워를 넣기 전에 호스트 컴퓨터는 이제 꺼져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그 펌웨어가 구동된 다음에 그 NVMe 트랜잭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호스트 컴퓨터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파워 스위치를 넣어서 보드 파워를 켰는데 호스트 PC까지 켜진다고 그러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점퍼 187번을 오픈시키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버그 터미널을 위해서 UART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SDK 상에서 터미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메뉴에 가가지고 New Terminal Connection 요거를 클릭을 해서 그 UART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커넥션 타입을 시리얼로 하고 보레이트를 115.2K로 맞춘 다음에 컴포트는 이제 그 USB 연결에 따라서 여기서 콤1인데 뭐 거기 설정대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UART 설정이 끝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UART 연결이 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Connected라고. 그러면 이제 그 펌웨어가 구동이 되면서 디버그 메시지들이 터미널로 나오는데, 굳이 이제 SDK에서 제공하는 터미널 대신에 그 테라텀 같은 다른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SDK의 메뉴에 보면 자이링스 툴스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FPGA인데, 여기 이제 그 PL 쪽 그 비트 스트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FPGA를 클릭을 해서 FPGA를 프로그래밍 합니다. 저는 이제 프로그램 FPGA라는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면 그 비트 스트림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오픈 SSD2 .bit라는 비트 스트림을 FPGA에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몇 초 기다리게 되면은 예, 다운로드가 다 됐다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TL 펌웨어를 실행을 하는 방법인데, 메뉴에서 파일 메뉴에서 Run As를 선택을 한 다음에 1번에 Launch on Hardware GDB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디버그 이미지나 릴리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설정했던 그 터미널 창에 디버그 메시지, UART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팅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프레스 X 요까지 나오면은 이제 부팅이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여기서는 FPGA 프로그래밍하고 펌웨어 실행을 이제 따로따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실제 툴상에서 보면은 프로그래밍 FPGA 프로그래밍 하는 거하고 JTAG을 이용해서 펌웨어를 실행하는 거를 이제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습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펌웨어가 부팅하고 나면은 이제 배드 블록 테이블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라지 X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현재 FTL은 이제 메타데이터를 그 유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파워 리사이클 동안에 유지되는 메타데이터가 이제 배드 블록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플래시 모듈이 오면은 거기 이 FTL이 이용하는 그 배드 블록 테이블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최초 한 번은 라지 X를 눌러서 라지 X를 누르게 되면은 그 플래시 모듈 전체를 이레이즈 하게 됩니다. 이레이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드 블락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배드 블락을 재생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라지 X가 아니고 그냥 다른 뭐 N이나 스몰 X나 뭐 이런 걸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배드 블락 테이블을 디텍트를 해가지고 그거 위에서 어느 블락들이 그 배드 블락인지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서 그 블락들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스페어 블락이 있는데 스페어 블락으로 리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채널의 웨이, 예, 채널당 웨이, 요게 이제 하나의 다이를 나타내는데 그 다이에는 이제 지금 코스모스 플러스가 이용하고 있는 그 플래시 다이는 4096개의 4096개의 블락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이제 배드 블락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스페어 블락이 88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페어 블락으로 4096 이후에 있는 스페어 블락으로 리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배드 블락은 이제 FTL 초기화 단계에서 디텍트가 되는데 메시지가 이제 배드 블락 테이블을 다시 만들려면은 뭐 라지 X를 누르라고 나오는데 라지 X가 아닌 다른 키를 눌렀다고 하면 일단은 배드 블락 테이블이 있는지 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 배드 블락 테이블에서 정보를 읽어서 리매핑을 합니다. 매핑 데이터 보면은 이제 채널 1의 웨이 제로 블락의 1169번 블락이 배드 블락이다 하면은 요게 지금 뭐 피지컬 블락도 1169인데 여기 이게 이제 어떤 스페어 블락으로 리매핑이 돼 있는 정보는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4096 이후에 그 스페어 블락 88개 중에 하나로 리매핑이 되고 만약에 그 88개 블락이 전부 다 쓰였다 그러면은 이제 리매핑할 블락이 없다라는 또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배드 블락 테이블이 없으면 이제 그 배드 블락 정보를 읽어서 배드 블락 테이블을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배드 블락 그 표시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읽다가 페일이 나는 경우 그것도 이제 배드 블락으로 취급이 돼서 실제로 그 랜드가 공장에서 나올 때 그 배드 블락 그 표시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읽었을 때 페일이 나는 거는 그 배드 블락이라고 라는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화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맨 나중에 호스트 PC의 파워를 켜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드 블락 정보를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그 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사용자 블락을 다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SSD 디스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항상 부팅을 하게 되면 시작이 되고요. 호스트 PC를 켰을 때 이제는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NVMe 초기화가 이루어질 때 메시지들이 표시가 되는데 먼저 이제 PCI 익스프레스 링크가 설정이 되어 있다 뭐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쭉 부팅이 돼서 그 NVMe 커맨드가 뭐 어떤 커맨드가 왔는지 그런 걸 좀 나타내면서 부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리눅스와 윈도우즈에서 다 인식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눅스에서 어떻게 그 NVMe SSD를 인식시키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그 SSD가 인식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파티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파티션을 체크해보고 파티션 포맷하고 마운트하고 마운트 제대로 마운트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호스트가 이제 리눅스 우분투로 부팅이 된 거고, 터미널을 하나 열어 가지고 LSPCI라고 치면은 보면은 중간에 자이링스라는 그걸로 찾아보면은 non volatile memory 컨트롤러 해서 디바이스 7028,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디바이스 리스트에 NVMe SSD가 NVMe 컨트롤러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ls 루트 디바이스 이렇게 치면 거기에 NVMe 0n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단은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이제 블락 디바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파티션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파티션 생성하는 과정은 이제 sudo fdisk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NVMe 0n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치면 파티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치고요. n은 new, 그 다음에 타입은 p를 치면 primary, 그 다음에 파티션 1에 스타트 first 섹터가 4096으로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면, 엔터는 그 마지막 섹터는 여기 있는 값이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션 생성한 거를 확인을 해보면, 다시 LS하고 루트 밑에 디바이스 이걸 치워보면은 이제 기존의 NVMe 0n 숫자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티션 1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티션을 포맷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sudo mkfs -ext4 그다음에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NVMe 0n 숫자 파티션 1 이렇게 치고, 그래서 파티션을 포맷을 한 다음에 마운트를 해야 되는데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sudo mkdir 루트 밑에 미디엄 밑에 NVMe 치고, 그 다음에 마운트를 아까 그 파티션 1을 갖다가 금방 만든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시킵니다. sudo mount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NVMe 0n 숫자 파티션 1을 루트 밑에 미디엄 밑에 NVMe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하고, 실제로 이제 마운트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어떤 그 블락 디바이스들이 있는지 ls 블락으로 쳐보면은 이제 뭐 SDA는 이거는 이제 SD 카드고, SDA는 이제 하드 디스크고, 그다음에 NVMe SSD는 NVMe 요거 이 디스크에 새로 만든 파티션 1이 블락 디바이스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운트는 어디에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df를 쳐보면 df-h를 쳐보면 사이즈라든가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NVMe 0n 숫자 파티션 1이 원래 사이즈는 940기가고 어베일러블한 건 892기가고 마운트 포인트는 루트 밑에 미디어 밑에 NVMe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DK를 론치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장표에서는 그 터미널을 SDK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을 했는데 저는 하이퍼 터미널 그 테라텀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테라텀에서 지금 설치된 포트가 콤3이고 속도는 스피드는 115.2K로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표에서는 FPGA 이미지를 따로 쓰고 런을 했는데 여기서는 FPGA 비트 스트림을
같이 쓰면서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디버그 표시에서 디버그 컨피규레이션 누르면은 이 1번에 대한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인데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FPG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FPG 비트스트림도 같이 써주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gridftl.elf에서 PS 쪽 FTL 이미지이고 이게 이제 로딩이 다 되면 메인에 스탑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버그를 누르시면 먼저 커넥션을 한 다음에 FPGA 비트스트림 먼저 프로그래밍하고 FTL 이미지를 로딩을 하게 됩니다. 로딩이 다 되면은 메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즘을 누르면 실행이 되고 기타 다른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을 하게 되면 이제 터미널 쪽에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 낸드 모듈을 맨 처음 이용할 때는 라지 X를 눌러서 전체 플래시를 이레이즈 한 다음에 배드 블럭 테이블을 다시 만들면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은 라지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누르면 됩니다. 배드 블럭 테이블을 읽어서 리매핑을 하고 여기 나온 거는 이제 리매핑이 안 되는 그런 블락들이 있을 수 있는데 리졸브드 블락이 다 쓰인 경우에는 리매핑을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런 걸 나타내고 여기 보면은 유저 블락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핑 테이블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 지우게 되면은 이 낸드 플래시 용량과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PC를 켜라고 나오는데 제가 한번 호스트 PC를 켜보겠습니다. 네, 키게 되면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 관련된 링크가 설정이 됐다. 링크가 1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NVMe 관련된 이제 커맨드들이 이제 호스트 PC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호스트 PC 우분투가 부팅 중이고 이제 호스트 PC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NVMe SSD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호스트 PC 쪽이고요. 여기에서 먼저 LSPCI로 해가지고 NVMe 컨트롤러가 생성이 됐는지 보면은 여기 있네요. Non-volatile memory controller 자이링스 생성이 되어 있고 또는 NVMe CLI 패키지를 깔아서 이렇게 sudo NVMe 리스트를 치면은 이제 디바이스 밑에 디바이스 이름과 그 다음에 모델 네임 그 다음에 용량 같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인스톨 하시려면은 sudo apt-get install NVMe CLI 치시면 되는데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NVMe 디바이스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NVMe 치면 여기서 NVMe 0n 그다음 숫자 이렇게 저걸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lsblkey라고 치면 블락 디바이스를 나열해 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NVMe 디바이스 이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파티션을 만들려면 sudo 디스크 디바이스 밑에 이걸 하고 n을 눌러서 new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imary
그 다음에 디폴트 파티션 넘버 1, 그 다음에 first sector 디폴트, 그 다음에 last sector 디폴트, 그 다음에 W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디바이스 파일을 보면은 이제 P1이라고 해서 파티션 1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mkfs 디바이스 밑에 파티션 넘버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생성이 되고, 요거를 이제 마운트를 해야 되는데, 먼저 미디어 밑에 NVMe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NVMe 파티션을 미디어 밑에 NVMe에 로딩을 합니다. 마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DF를 쳐서 보시면은 NVMe SSD가 227기가 정도 되는 용량으로 이 미디어 밑에 NVMe에 마운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시 ls blk 치면은 블락 디바이스를 보면은 이번에 파티션 1이 요 디렉토리에 마운트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